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퇴근길 휴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 심리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 등락 정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돼 있었죠. 그래서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하단은 마이너스 0.19% 마이너스, 그리고 상단은 플러스 0.31%,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 지금 기존에 언급드렸던 그대로 지수는 그냥 박스권 안에 있다. 박스권을 하단을 위협하더라도 방어해줄 만한 여건들이 충분하다.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 중이다. 90일 동안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슈로 선물 옵션 만기일 쪽에 수급 자체를 하나 들었었고, 이제 지나간 이벤트입니다. 그거는 그럼 앞으로 나올 거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만 보면은 요 90일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FOMC의 금리 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결정 쪽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휴전 기간 동안에는 계속 흔들어댈 수 있다. 트럼프가 외교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이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골목길에 막다른 길에 몰아놓고 이제 멱살 쥐고 뒤흔들면서 이제 협상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좋을 수는 없겠죠. 거의 반협박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시에 좋을 수는 없어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입을 열거나 할 때 증시를 좀 흔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구 때려놓고 나서 약 좀 주고 그러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좀 방어를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우려감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제 방송을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은. 자, 코스닥이 오늘 약세로 시작을 해서 약보합 정도로 시작했죠. 시작 자체는 0.13%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심지어 마이너스 2%대까지 밀렸습니다. 하단으로 652.84포인트까지 밀렸다가 10시 40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어요.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고,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근데 코스피는 왜 이렇게 낙폭이 컸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우려감이 조금 있었다라고 하실 때 왜 이렇게 낙폭이 컸느냐, 여기는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죠. 자, 코스피 관망세, 박스권에서 변동성 축소. 코스닥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급락. 왜 코스닥만? 간단하죠. 바이오 때리기. 정부에서 바이오 자꾸 정부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연초만 해도 바이오를 육성한다고 계속 좋은 소식을 나올 거라고 했는데 1년 내내 바이오 때리고 있죠. 때릴 거면 한 번에 때리면 좋겠는데 뭘 자꾸 돌아가면서 해요. 뭘 키우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다라고 보더니 셀트리온 때리기를 또 시작했죠. 거기다 경남제약 이슈가 또 나왔죠.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상장 폐지 실제 심사처럼 보름 정도 있다가 정한다고 하죠. 결과는 나오겠죠. 경남제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모나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2015년 정도에 중국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열풍이 있을 때, 메르스 터지기 전에, 그때 치킨도 대박이 나고 화장품 대박 나고 면세점 대박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레모나도 중국인들이 레모나를 먹기 시작한다 한 방에 경남제약이 상한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장 폐지 이슈가 있고 하니까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급락이 나왔죠.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가 오늘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였죠. 신라젠은 저는 유망주 중 하나로 본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신라젠이 오늘 아랫꼬리가 엄청나죠. 장중이 밀릴 때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젠이 마이너스 10%대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뭐 저로의 매수 기회긴 한데 쉽게 손은 잘 안 나가죠. 이게 신라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로메드, 뭐 신라젠, 그리고 뭐 HLB 같은 좀 규모 있는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코스닥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 물론 뭐 코롬생명과학이나 티슈진 이쪽도 있고 작은 종목들도 많긴 하죠.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그냥 원래 기존에 우리나라에 주름 잡던 신약 개발 업체들, 이런 쪽에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신라젠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그냥 무너지기보다는 특별히 어마어마한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 매수 구간이긴 해요. 이거는 신라젠은 최근에, 그리고 수급이랑 뭐 차트 모양도 좋았고, 결론적으로는 아랫꼬리 저점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죠. 대표적으로 때린 것 같아요. 신라젠 시총 상위 주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지수를 한번 눌러주는데 이용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밀리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계속 뭐 법정국만 가고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안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밀리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허주마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원래 뭐 좋아야 되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금감원에서 뭐 감리 받고 있다 보니까 같이 밀렸죠. 신라젠하고 밀릴 때 같이 좀 밀렸다가 한 5%대 5.7% 밀렸다가 회복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바이오시밀러는 좀 요즘에는 좀 정이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도 국가에서 때려대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 자회사로도 키운다고 하고 뭐 약값이나도 하고, 이건 트럼프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해당되는 거니까 트럼프를 거슬리면 안 돼요. 지금 얘는 워낙 뭐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이라 트럼프는 웬만하면 거스르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약값이나 형체는 이제 미국에서도 꾸준히 대두되는 쪽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쪽은. 오히려 저는 계속 이렇게 좀 밀린다면은 좀 안정화가 되면 MSCI 쪽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추후에는. 지금 뭐 삼성전기랑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잖아요. 다시 10만원까지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도체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MS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뭐 많이 팔리고 해서 재고도 좀 이제 쌓이고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되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MSC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 중국을 진출하는 원년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일단은 노이즈가 있으니까 지금은 잠깐 피해 있는 게 맞긴 한데, 뭐 나중을 멀리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천천히 관심 갖고 뭐 이렇게 밀릴 때마다 한 주씩 이렇게 모아가는 거는 가능하겠죠. 한 번에 큰 물량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올라오면 좋지만. 그래서 추후에 이런 거는 좀 관심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됐건 바이오나 뭐 이런 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오늘은 그냥 코스닥이 여러분들 좀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었죠. 650포인트 쪽을 저점 매수세로 보면 된다. 그래서 650 근처로 오면은 고마워해야죠, 여러분. 매수할 수 있는 찬스구나. 아니면은 확인하고 가자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단을 지지해 주는 게 맞는지 여기만 오면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확인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저점 매수는 강하게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월요일이라서 관망세가 뚜렷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제일 큰 걸로 FOMC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18일, 19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으로는 원래 내일하고 모레여야 되는데 미국 새벽이니까 모레하고 글피가 되겠죠. 그래서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대신 내년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 지난달 말에 파월 의장이 말했던 중립금리 부근에 올라와 있다, 근처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뭐 자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순화시켜서 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단을 지켜주는 데는 뭐 극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아무리 하단을 뒤흔들어도 트럼프가 말로써 아무리 흔들고 해도 하단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볼 수 있을 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 40주년에 이제 정책을 뭐 내일 내놓는다고 하는데 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거는 물론 중국에서 나오는 게 지금 워낙 호재가 없다 보니까 호재로 인식해서 상승을 이끌 수도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미국이 좀 주도하는 장이라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어렵게 흘러가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고, 주도는 지금 미국이 좀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중국은 한 발 물러났다. 중국 제조 2025, 중국 굴기 2025도 수정 전략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계속 양보한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어디까지 막다른 골목을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겠죠.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 문다고, 쥐 고양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중국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중국도 조금 커서 쥐보단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중국이 미국을 물기 직전까지만 가야 됩니다. 중국이 같이 물어뜯기 시작하면 피곤해져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적정선을 트럼프가 잘 지키겠죠. 압박을 하더라도 뒤에서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90일 동안 협박을 한다, 협박이란다. 협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뒤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압박을 넣는 이런 형식을 계속 취하고 있으니까 너무 극심하게 가지만, 극단적으로 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90일 안에 타결이 나오면 좋고, 내년 2월 정도에 타결이 나오면 좋고, 안 되더라도 관세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90일 이후에 뭐 2주 안에 타결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기존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지 본인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으니까, 중국이 관세를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한다던가 한번 해봐 이런 게 컸었죠.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긴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 최악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까지는 열어둔다고 애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90일 휴전 처음 나오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는 나온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양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기존에는 미국이 협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 갖고 와서 문서 한번 작성해 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국도 버텨보자, 그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버텨보자, 어디까지 둘 다 피해 입는 거니까 한번 보자 했더니 둘 다 못 버틴 거. 그래서 협상 의지가 생긴 것만 해도 지금은 하단은 방어해 준다. 그래서 지금 자, 하단 방어하는 역할이 나왔다. 별거 없죠. 사실 오늘은 별거 없는 날입니다. 관망세가 짙은 날이고, 코스닥은 650 부근 가면은 저점 매수 들어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바이오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임상 3상 중심으로 해서 관심 가지시라고 했고, 저는 바이오시밀러는 당분간 좀 자제하고 싶다라고, 관심을 좀 자제하고 싶다, 관심을 안 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시밀러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 관점이에요. 노이즈가 있을 때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노이즈가 앞으로 좋아질 노이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잖아요, 성장이.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MLCC 예를 들어드린 게 MLCC 같은 경우 이제 막 성장을 하다가 뭐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휴식을 취한 다음엔 다시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약값이나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 중에서 그런 기업 중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 이쪽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라이선스 아웃이든 뭐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큰 종목으로는, 여러분 사이즈 작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사이즈 좀 있는 종목들로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신라젠이니 뭐 바이로메드니 뭐 HLB니 뭐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코롱생명과학이니 뭐 저쪽 코스피로 넘어가도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있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있고, 유한양행이 있고, 예.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녹십자 계열도 있고, 녹십자 뭐 여러 개 있죠. 녹십자는 녹십자 MS,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등등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종목 작은 종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해봄직한 날이 아닌가. 제가 지금 언급 안 한 종목 중에도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 큰 종목으로 보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작은 종목보다는. 그래서 바이오는 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경협주 좀 쉬고 있죠. 네. 경협주가 쉬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간단히 하면은, 자, 바이오 때리기. 근데 오히려 저는 기회 같습니다. 자, 경협주, 남북 경협주 쉬고 있다. 저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게, 쉴 때, 쉬어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요즘 경협주는 좋지는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동양철강 같은 경우 가스관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가스관이나 뭐 철도 이쪽으로 연관돼 있지 않나요? 철도 관련주 최근에 좋지 않았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건 별개 이슈죠. 그럼 별개 이슈. 철도 관련주 뭐 GTX 계열도 있고, 물론 뭐 그리고 그 남북 경협주 중에서 철도는 이제 거기 DMZ에 유해 발굴한다면서 뭐 도로 연결하고 한다고 해서 관련이 조금 된 건 있어요. 그쪽 이제 관련주들이. 근데 뭐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랑 남북 경협주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쉬어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뭔가 하는 건 크게 못 가요.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죠. 이거는 우리랑 북한이랑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죠. 둘 다 급하니까. 이 정권 안에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북한에다가 이렇게 연줄을 대는 거예요. 줄을 대고 연락을 하고 해서 뭔가를 하자 하는데, 북한도 하고 싶죠. 뭔가를 빨리 하자 하는데 미국이 허락해줘야지. 트럼프가 지금 이게 되려면은 우선순위는 중국이다. 중국이랑 뭘 해결해야지 북한이랑도 대결을 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중국이 미국이랑 대화가 딱 끝나고 해결이 되면은 그 부분에 뒤에서 얘기하는 거에 북한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 얘기가 안 들어가겠어요? 둘이 협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그 우위를 선점하면서 자꾸 때리는 거예요. 더더욱 때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유도한 대로 가야 되니까. 여태까지 북한은 미국이 의도한 대로 한 적이 없죠. 미국이 계속 대항을 했지. 근데 이제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대화를 한다고 해서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 기존에도 북한이랑 대화하려고 하면 항상 중국이 중간에서 뭔가 백그라운드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김정은이 뭐 북미 회담하기 전에 뭐 중국을 넘어간다던가 뭔가 계속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어하려면은 중국을 제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중국에서 힘을 불어넣어주지 못해야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쉬고 있는 거다. 자꾸 이렇게 밀리고 있죠. 북미 회담이건 뭐 고위급 회담이건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는데 북미 정상회담 언제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또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뒤에 한다라고 하면 너무 밀리면 또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한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날짜가 잡히는 것 자체만 해도 한 2월 안에만 잡히면 괜찮을 것 같아요. 1월에는 안 될 것 같고 2월 안에 잡히면 괜찮을 것 같고 늦어도 3월. 중국이랑 담판을 2월까지는 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2월 높으니까 2월에서 3월 정도만 나와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 반응을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게 아예 봄 정도로 밀려서 뭐 작년에 만났듯이 1년 딱 1년 주기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좋아요. 그거는 좋지 않아. 근데 그렇게 확 뒤로 미루지만 않으면은 어느 정도 한 1분기 안에 정도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슈는 계속 나와요. 당장 지금 그 이슈가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안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계속 말씀드리는데 뉴스를 봤을 때 우리랑 북한이랑 무언가 한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잖아요. 매도기예요. 아시겠죠? 북한이랑 우리랑 뭔가 한다. 매도기예요. 북한이랑 미국이랑 무언가 한다. 이게 진짜 가는 겁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면은 가지를 않아요. 네. 크게는 못 가요. 짧게는 움직여. 짧게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근데 북한이랑 미국이랑 해야 제대로 좀 크게 갈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바이오도 오히려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는 조금 별로고 개인적으로 별로고 임상 3상 중심의 신약 개발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 박스권이다. 내일 중국에서 경제랜다. 개혁개방 40주년에 대해서 내놓을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19일 우리 시간으로는 한 20일이죠. 20일에 연준에서 이제 FOMC 회의 끝나면 또 뭐 블라블라 연설을 하죠. 그 부분에서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은 괜찮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죠. 계속 언급드린 게 원래 우리나라는 산타랠리가 없다. 네, 이번에는 FOMC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 산타랠리를 좀 예외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랠리라기보다는 반등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지난번에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을 위협은 수 있어도 이탈은 잘 안 할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슈들이 하단 이탈하는 건 방어를 계속 해줄 이슈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내년 되면은 이제 올해 그 목표 해가지고 이게 뭐 바이오 육성하겠습니다, 뭐 육성하겠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뭐 있겠지. 계속 나오겠지. 그럼 그 관련주도 움직일 거예요. 정책 관련주들. 그거는 매년 초에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거는 외우셔야 돼.
한 이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이슈잖아요. 특별한 이벤트잖아. 근데 매년 반복되는 게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혹은 뭐 4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정치 테마주 4년,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선은 이제 4년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뭐 5년마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거. 이 연초에 나오는 정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10대 계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가 그래서 맨날 연초에 강한 거예요. 그 계획이 바이오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생명연장의 꿈, 진수형부터 내려오던 그 꿈은 실제로 생명연장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꿈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바이오는 오죽하면은 삼성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딱 점 찍었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은 초기니까 삼성은 이제 막 어린이죠. 바이오 어린이죠. 삼성은. 기업이 삼성이니까 그러지 바이오 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들 앞에서는 삼성은 어린이에요. 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현재는 박스권 별로 걱정할 거 없다. 남북경협주 바이오 쉬고 있을 때 대장주 중심으로 잡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남북경협주 움직이려면 우리랑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짧게 매도 기회 밑에서 다시 사면 되고, 그냥 그것도 귀찮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대장주일 경우에. 왜냐하면 밀려도 회복이 되니까. 근데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할 때 그때부터 제대로 움직인다.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연초에는 항상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하는데 그 정책 관련된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 요거까지 알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땐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2019년 상반기에는, 하반기까지는 모르겠고 상반기에는 아마 핵심은 5G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G로 인해서 자율주행이건 뭐건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얼만큼 상용화가 잘 되고 안착하느냐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사항 없으니까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이것저것 뉴스 찾아봐도 별거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왜냐면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나오는 거 뉴스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수급 같은 경우도 제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안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수급 뭐 외국인 관망이잖아요. 뭐 코스피 얼마 샀어요, 코스닥 얼마 샀어요, 얼마 사지도 않았어. 선물도 얼마 사지도 않았어.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양매도 해가지고 지수 가다 놓고 있고. 그러니까 딱 관망인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로 봐드릴 게 없어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씩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세뇌를 당해갖고 이해를 하시죠. 한 번 말씀드리면 나중에 까먹잖아요.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라 해서 거의 세뇌를 하듯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코스닥 좀 밀렸다고 해서 어머머머 하면서 우려감 갖지 마셔라. 오늘 저점 매수세는 확인이 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 그리고 20일경에 20일 새벽경에 이제 FOMC 결과 나오는 것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둘 다 괜찮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